여러분 요즘 축구 재밌나요? 솔직히 좋아하는 팀 딱히 없다면 90분 경기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스포티비나 쿠플의 하이라이트 정도를 대부분의 팬들이 시청하는데 그치고 있죠. 학교에 등교하거나 출근 가기 전에 지하철에서 보면 딱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저는 이번 클럽 월드컵을 꽤나 재밌게 봤어요. 특히나 남미 팀들의 강세가 진짜 이변이었죠. 브라질의 보타포구가 챔스 우승팀 파리를 꺾고 인자기가 부임한 아릴랄이 맨시티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장면 꽤나 놀랍지 않았나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번 클럽 월드컵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았어요. 경기 도중에 쿨링 브레이크로 낙뢰 문제로 경기 자체가 지연되는 일도 매우 허다했었죠. 특히나 첼시 16강전 무려 한 경기를 4시간 반이나 끌었다는 건 정말 너무했다고요. 이러니까 벌써부터 내년 북중미 월드컵이 걱정된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호평을 받고 있는 요소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심판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심판들이 오심이 그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칭찬을 받아? 할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는 페널티킥, 레드카드, 득점 취소 또는 인정 상황에서 심판이 마이크를 통해 직접 설명을 합니다. 관중도 TV로 보는 팬들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우리가 매주 보는 프리미어리그에선 어떤가요? TV로 보고 있으면 야 이건 누가 봐도 골이다 싶은 장면이 이유도 없이 골 취소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었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즌 맨유와 아스톤 빌라와의 리그 최종전, 빌라는 맨유를 이기면 챔스 진출이 확정되는 중요한 경기였어요. 그 경기에서 빌라의 모건 로저스가 선제골을 넣었었지만 파울로 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맨유의 골키퍼 바인드르가 공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로저스가 골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건 득점이다라는 의견이 매우 대다수였어요. 하지만 득점 취소됐고 빌라의 챔스도 그렇게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의 여파로 빌라는 주전 골키퍼였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시장 매물로 내놓았었고 PSI 규정을 맞추기 위해 여자 축구팀을 매각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심판의 오심 하나가 구단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최악의 상황인 거죠. 결국 경기 후에 빌라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영국 심판협회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었어요. 매주 오심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심판에 대한 논란은 매 시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팬들은 축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심판들은 퇴보하고 있다며 이들의 AI를 바꿔야 된다는 말까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현지 심판진들 정말 AI를 바꿔야 될 정도로 크게 문제일까요? 그리고 AI 심판은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리버풀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루이스 디아스의 득점이 취소되었습니다. 디아스의 골이 명백히 정당했지만 이 VAR이 오작동했다며 오심이 그대로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리버풀은 토트넘에게 패하면서 초반 경쟁에서 아스날과 맨시티에게 크게 밀리게 됩니다. 경기 후 클럽 감독은 정말 미친 판정이었어요 라고 말하며 심판들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드러냈는데요. 물론 경기 후에 영국 프로심판 기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었습니다. VAR 담당자들이 이 착오로 인해서 골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못했고 이는 명백한 휴먼 에러라고 인정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오심을 넘어서 VAR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심판 자체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현재 구조에서는 오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VAR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VAR을 통해서 심판의 판정이 번복된 경우가 20%밖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본인들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었죠.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19-20 시즌 처음 VAR이 도입되었고 109건의 검토가 있었지만 실제로 심판이 판정을 바꾼 건 22번밖에 없다고 해요. 이 팬들은 당연히 분노했고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왜 심판이 틀리냐면서 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기술이 도입되면서 VAR이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심판들은 본인들의 고집스러운 판정을 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당장 이슈를 들었던 리버풀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데런이 이 오심을 저질렀었는데 이때 실수로 인해서 2부 리그로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후 9라운드 벌리와 브렌트포드의 부심을 맡으면서 곧바로 1부 리그로 복귀했었어요. 이에 영국 심판협회였던 PGMOL은 데런 잉글랜드가 다시금 완전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며 그의 복귀 사유를 밝혔는데요. 경기 결과를 바꿀 만큼 큰 오심을 저질렀던 심판이 일주일 뒤에 다시 일부러 올라온다? 이러니까 현지에서는 심판 자체가 이 철밥통 직업이다 이런 빈파된 목소리가 가해졌던 거예요. 심판도 물론 인간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설명도
없으니까 판정의 퀄리티가 나아질래야 나아질 수가 없었겠죠. 또한 지지난 시즌 이 발렌시아와 레알 경기에서 2대1을 팽팽하던 추가 시간 벨링엄의 헤딩골이 터졌지만 주심은 크로스가 올라오는 타이밍 휘슬을 불면서 이 벨링엄의 골은 취소되고 경기가 끝나버리는 어이없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경기 이후 황당한 판정을 한 주심이 아니라 오히려 벨링엄에게 이 두 경기 출장 징계와 벌금이 내려지게 되면서 이 팬들은 PL뿐만 아니라 라리가 심판진들도 문제가 많다면서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유럽만의 이야기냐? 그건 아니겠죠. K리그 역시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익명의 심판은 자신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 이 심판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경기에 대한 판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었고, 만약 실수한 심판을 징계 주지 않고 감싸버리게 된다면 그 심판은 심판위원회의 말을 잘 들어서 그냥 넘어갔네? 라는 프레임을 씌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동료 심판들 사이에서 더 고통받는 요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리그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생기가 달려있는 경기 배정권과 사후 평가라는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판은 늘 심판위원회에 있어서 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스포티비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심판위원회 소속 임원이 경기 전날 K리그 심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내 A팀이 지면 안 되잖아. 마무리 잘하면 배정은 더 해줄게. 라면서 대놓고 압박을 가했다고 해요. 심판협회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는 승부 조작인 거죠. 유벤투스의 칼치오폴리, 중국 리그의 승부 조작 등 전 세계에서 여전히 승부 조작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 시즌 챔스 결승보다 더 주목받았던 유로파 리그의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독일의 츠바이어 심판은 분데스리가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과 일정 기간 자격정지를 받았던 인물이었지만 유로파 결승 주심 맞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문제 많은 심판들이 계속해서 주요 경기에 나오는 걸까요? 심판의 수가 진짜 적은 걸까요? 또한 심판을 육성하는 이 PGMOL,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걸까요?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실제로 2025년 기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심은 단 21명뿐입니다. 부심을 합치더라도 겨우 50명을 넘는 숫자죠. 심판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해 엄선된 결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인력이에요. 한 경기에는 주심 1명, 부심 1명, VR 2명 등 최소 이제 5명이 들어가잖아요. 한 라운드당 10경기가 열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럼 매 라운드마다 50명의 심판이 필요한 건데 이를 고작 50명으로 딱 돌린다? 심판의 과중한 업무는 물론 판정의 일관성과 집중력 역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큰 요소인 거예요. 하지만 또 심판들의 연봉 액수를 보면 이게 또 면제부는 될 수 없단 말이죠. 앤서니 테일러와 마이클 올리버는 연봉이 약 4억 4천, 평균적으로 PL 심판들은 약 2억 6천에 달하죠. 이 정도면 욕먹어도 하겠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팬들은 야, 이 연봉 받으면서 판정은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앤서니 테일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악명이 높죠. 영국 현지에서 이 테일러 퇴출에 대한 청원이 6만 명이 넘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던 테일러, 올리버 몇 년째 같은 심판들만 보고 있는 거죠. 바뀌지 않아요? 또한 심판의 육성과 선발 그리고 징계 역시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미어리그 심판이 되려면 과연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걸까요? 고연봉답게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단계들이 존재하는데요. 잉글랜드를 보면 심판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FA, 잉글랜드 축구협회로 전국의 모든 심판 교육과 자격 관리를 담당하죠. 다른 한 곳이 문제의 PGMOL, 쉽게 말해 본사 같은 곳이에요. 이곳이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십, FA컵 같은 프로 경기의 심판 배정과 훈련, 평가를 담당한다고 하죠. 이 두 기관이 손을 맞잡고 총 10단계의 심판 등급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제일 아래는 레벨 9, 심판 트레이니. 여기서 시작해서 A7 점점 올라가 이 프리미어리그 심판인 셀렉트 그룹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EFL 챔피언십이나 EPL 같은 프로 경기에 배정받으려면 최소 레벨 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경기를 얼마나 소화했는지, 그리고 경기 중 이상은 크게 없었는지, 체력 테스트는 프로 선수들과 같이 있어도 밀리지 않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두고 단계들을 통과해야만 프리미어리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셀렉트 그룹의 심판 수는 20명 남짓이에요. 또한 내부 추천자 중심의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폐쇄성을 띌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능력보다는 인맥이 우선시되는 직업이 된 거,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고 심판계를 떠나고 있는 거죠. 잉글랜드 축구협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심판의 3분의 1이 1년 내 이직을 선택했고 현재 3년 넘게 신규 심판 등록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잉글랜드 내셔널리그에서는 심판들의 부재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고요.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는 심판협회의 문제입니다. PGMOL은 비영리단체지만 사실상 독립체예요. 심판 교육과 경기 배정, 판정 평가, 징계 여부 등을 매우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 자금이 EPL이 되고 있지만 심판 운영에 대해서는 간섭이 불가한 상태죠. 아무도 간섭은 안 해. 내부선 인맥이 더 중요해. 신입들이 들어갈 구멍은 많이 없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점점 축구가 고도화되면서 기술이 발전하였고 이젠 중거리 슛이나 이 테크니셔 같은 창의적인 플레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VAR이 도입되고 나서 축구가 좀 더 재미없어진 것 같아요. 경기 흐름도 좀 끊고 실제로 VAR을 볼 때 경기는 중단될 수밖에 없고 중단된 시간에 추가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또 90분 넘어서 100분까지 하면 그 약간 쫄리는 맛도 없고요. 반면에 하키에서는 심판이 직접 경기 시간을 조율해서 공이 나갔을 때 시간을 멈추고 하니까 축구에서도 참고할 만한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NBA와 NFL 같은 경우에도 경기 이후 50 리포트가 공개되고 오류가 확인되면 심판에 대한 징계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판단 기준이 명확하고 팬들도 그 절차에 신뢰를 보이는 거죠. 테니스에서는 이미 호카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이 AI가 라인 판정을 내립니다. 이 시스템은 50률 0.01%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뢰를 현재 얻고 있죠. 심판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휘둘릴 일도 없고 모든 선수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정이 이루어지니까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AI의 판정 기술이 이미 상당 수준 올라왔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미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세미 오토메이티드 옵사이드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내 실제로 빠르고 정확한 옵사이드 판정을 도와왔습니다. 피파는 이를 두고 이 심판의 보조로 넘어서 축구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했죠. 이 미국 MLS는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VAR 판정이 나온 뒤에 심판이 직접 마이크로 관중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저도 이번에 골드컵 보러 갔을 때 심판이 VAR 판정을 두고서 관중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 CEO였던 마크 블링엄은 최근 많은 오심들로 인해서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 자율적인 로봇 심판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늦게 도입되었지만 VAR 들어왔으니까 조만간 로봇 심판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축구만큼 변수가 많은 스포츠도 없긴 합니다. 파울, 핸드볼, 거친 태클처럼 주관적인 기준이 늘 삽입되곤 하죠. 그러니까 AI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까진 꽤나 있어 보이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잘만 사용한다면 VAR이 그래왔듯이 새로운 축구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애슬레틱 보도에 따르면 VAR이 없던 시절인 1718 시즌에는 무려 74건의 오심이 있었는데 이 VAR 도입 이후에 38건으로 무려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늘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건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팬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심판 판정은 여전히 수십 년 전의 수준이라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팬들이 원하는 건 공정한 경기, 누구나 납득할 만한 판정,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일 겁니다. 축구가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심판 판정 역시도 이에 잘 편승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정말 심판을 보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오늘의 주역이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